자, 정부의 발표 하나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2배 혹은 그 이상 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변화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대통령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죠. 이 말은 지난 몇 년간 계속 미뤄져 왔던 세금 유예 조치가 드디어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경고인 셈이죠. 과거 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계속 시행이 미뤄져 왔던 바로 그 강력한 규제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책이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간단히 흐름을 좀 볼게요.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이 정책, 사실 예전에 도입됐었죠. 하지만 시장 충격이 클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계속 시행을 미뤄왔던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딱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5월 9일이 유예 마지막 날이고요. 바로 다음 날인 10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금 정책이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그 전에 기본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양도세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부터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양도소득세, 이거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집을 판 가격, 그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처음 집을 샀던 가격을 빼고 순수하게 남긴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이 이익, 이걸 양도차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이 낸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억에 산 집을 15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차익이 5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이 양도차익에 따라서 기본세율이 6%에서 45%까지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이죠. 만약 여러분이 교제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기본 세율에다가 어마어마한 세금이 추가로 더 붙게 됩니다. 얼마나 더 붙냐고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요.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무려 3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이게 실제 세금 계산에서 얼마나 무서운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결과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똑같이 5억 원의 이익을 남겼는데 3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세율 40%에 30%포인트가 더해져서 세율이 무려 70%까지 치솟습니다. 번 돈의 3분의 2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중과세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세금 폭탄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아주 큰 혜택이 있었거든요. 이제 다주택자에게는 이 혜택마저도 싹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땡전 한 푼 할인 없는 셈이죠. 자, 이렇게 퍼센트로만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짜 숫자로 한번 보시죠. 한 세무 전문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요. 차이가 정말 확연합니다. A씨를 보세요. 5월 10일 이후에 집을 팔면 세금이 1억 4,700만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말 그대로 2배 넘게 폭증합니다. 10억 원의 차익을 본 B씨의 경우는 훨씬 더 극적입니다. 3주택자인 B씨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단 하루 차이로 내야 할 세금이 3억 3,300만 원에서 6억 8,70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무려 3억 5천만 원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고급 외제차 몇 대 값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세금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엄청나죠? 아니, 정부는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강한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이건 말이죠. 뜨겁게 달아오른 주택시장을 과연 세금으로 잡을 수 있겠냐는 정부의 거대한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5월 9일이라는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다주택자들한테 자,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이 날짜 전에 빨리 집 하세요 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고 최근 다시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장에 거대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다주택자들은 정부 뜻대로 매물을 던질까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세금 내고 그냥 버텨보자 하고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갈까요? 시장의 운명을 가를 갈림길이죠. 혹시라도 버티면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한테 정부가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파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버티는 게 결코 이득이 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와 다주택자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시장이 그냥 폭락한다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갈 거라는 게 중론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매물이 좀 늘면서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오히려 더 강해질 거라는 거죠. 결국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정부의 이 엄청난 도박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세금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 하나만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이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정말로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앞으로 몇 달
시장이 우리에게 그 답을 직접 보여주겠죠.